전라도 정읍 땅에 춘행이라는 이름의 관기가 있었다. 관아 소속의 기생이니 신분은 낮았으되 그 재능과 미생만은 하늘이 내린 보배였다. 언니 춘향도 절색으로 이름났지만 춤과 소리에서는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었다. 정읍 고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춘향은 달빛 같은 고운 자태여 춘행은 햇살 같은 빛나는 재주로다 하였다. 춘향과 춘행은 같은 어미의 소생이었다. 다만 아비가 달랐다. 춘향은 진사 출신의 자식을 둔 배경으로 기생의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춘행은 이름 없는 객주를 아비로 두어 태어날 때부터 관기에 올랐다. 그렇다고 춘행이의 노래와 춤이 빛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자유로운 끼와 천부적인 기회가 사람을 매혹시켰다. 그 무렵 과거를 준비하던 윤도령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글재주는 있으되 여인 앞에서는 아이처럼 얼굴이 벌개지는 수줍음 많은 사내였다. 어느 날 술자리를 따라 기방에 들어갔다가 춘행이의 노래를 듣고 그만 넋을 잃었다. 술김에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그대를 데려가리라. 관기라 하나 내 마음에는 한 사람의 여인일 뿐이니. 춘행이도 진심이 느껴져 그날 밤 서로 사랑을 나눴다. 문제는 관기와 사사로이 동침하는 것은 곧 국가재산을 빼돌린 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국록을 먹고 있지 않는 처지란 것을 윤도령은 술김에 깜빡했던 것이다. 윤도령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난 뒤 정읍의 수령 민사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올 때부터 춘행이를 탐냈다. 수령에게 관기가 몸을 맡기는 것은 수청이라 하여 합법이었다. 민사또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허, 윤도령은 죄인이지만 나는 떳떳하다. 춘행이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청을 들어야 한다. 춘행이는 혀를 차며 대꾸했다. 사랑하면 죄고 권세를 앞세워 여인 몸을 취하면 합법이라니. 이 나라 법이 참으로 코믹하구려. 그러나 관기의 신분으로 거역할 힘이 없었기에 춘행이는 민사또의 수청을 들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윤도령은 장원 급제하였다. 출세가도를 달려 안면사로 벼슬이 올라 고향에 돌아왔는데 춘행이는 이미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춘행이가 수청을 들었는데도 춘행의 마음속에 윤도령이 있다 하여 춘행의 수청을 받은 뒤에는 춘행을 하옥시켜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춘행으로부터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은 윤도령은 분노하여 민사도를 감옥에 쳐넣고 춘행이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고을의 포졸들이 들고 일어났다. 아니, 관기를 사사로이 품은 건 윤도령이 맞잖아. 맞기야 맞지. 그런데 말야, 수령이 흑심을 갖고 기생의 몸을 취하면 합법이고 도령이 사랑해서 기생을 품으면 불법이라니 이거야말로 법이 희극 같지 않아? 하지만 어쩌겠나 대세를 따라야지. 급기야 포졸들은 반란을 일으켜 윤도령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죄목은 국가재산 횡령. 어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덤벼. 한 걸음에 달려온 엽고를 사또 앞에서 민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는 그들만의 카르텔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윤도령은 물가에 앉은 어린애였다. 이 소식이 대궐까지 올라갔다. 민사또의 집안은 권문세가로, 동생은 병조판서, 당숙은 영의정, 사촌은 좌참찬인데다가 동인의 거두 털보 민영배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조정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아니, 관기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게 생겼단 말이냐? 윤도령이 장원 급제한 게 죄라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 급제시킨 게 잘못이에 풀한 거냐? 호조 판서가 나섰다. 전하, 법은 법이옵니다. 민간인이 관기를 사사로이 취한 것은 죄가 분명하옵니다. 이조 판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허나 수령이 시도 때도 없이 기생의 몸을 취하는 건 합법이라 하니 이 어찌 앞뒤가 맞사옵니까? 예조 판서도 맞장구 쳤다. 예로 따지자면 사랑이 죄가 될 수 없고 법으로 따지자면 죄가 분명하니 이 법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탁자를 치며 호통쳤다. 도대체 사랑이 죄냐, 법이 죄냐? 영의정이 눈치를 보다 끼어들었다. 전하, 일단 법대로 하심이 옳을 듯 하옵니다. 법은 나중에 임의대로 바꾸면 될 듯 하옵니다. 공조 판서가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혈기 있게 내뱉었다. 우리가 법을 임의로 바꾸어 온 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닐진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뭘 그리 신중하시옵니까? 임금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이 나라 법은 기생 따라 춤추는 법이로구나. 공조 판서,
잘 들으라. 언제나 법을 바꾸자고 한 것은 그대들이요. 내가 아니란 말이요. 그대들이 언제 백성을 위해 법을 바꾸었소? 진정 누구를 위해 바꾸어 왔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요. 결국 대궐로 춘행이를 불러 증언을 시켰다. 춘행이는 기죽지 않고 임금 앞에 서서 말했다. 윤도령은 저와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죄라면 이 나라는 웃기는 나라입니다.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은 죄가 되고 여성을 한낱 놀이개로 생각하는 수청은 합법이니까요. 임금은 배를 잡고 웃었다. 허허, 내 말이 옳도다. 나도 매일 죄를 짓고 있었구나. 후궁이 몇이나 되더라? 좌의정이 황급히 대답했다. 전하, 후궁은 합법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후궁은 합법이 맞사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뒤늦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눈치챈 일부 신료들이 합창하여 말했다. 임금은 혀를 차며 말했다. 허면 내가 사랑을 합법으로 바꾸어도 되는 거냐? 영의정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전하, 그것이야말로 대명률의 빈틈이옵니다. 새로 법을 세우시지요. 이름하여 사랑률이라. 그러자 갑자기 온 조정이 시끄러워졌다. 임금이 손을 내리치며 명했다. 좋다. 오늘부터 사랑은 합법이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박수를 쳤다. 와! 하지만 민사또의 친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생 하나 때문에 법을 바꾸다니 임금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들은 줄줄이 상소를 올리고 사관을 움직여 탄원서를 들이밀었다. 급기야 임금을 폐위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임금은 껄껄 웃었다. 관기 하나 때문에 임금이 폐위된다니 이것이야말로 희극이 아니더냐. 결국 임금은 스스로 옥좌를 던졌다. 너희들 그렇게 임금하고 싶으면 해보아라. 훗날 백성들이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야. 혼란 끝에 새로 옹립된 이는 다름 아닌 민사또의 동생이었다. 윤도령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춘행이는 이 꼴을 보며 배꼽을 잡았다. 사랑 한 번 제대로 하나 했더니 임금이 물러나고 권세가가 임금되고 윤도령이 낭인이 되네. 세상 참 요지경일세. 정읍의 기방에서는 포졸들마저 술잔을 부딪히며 노래를 불렀다. 관기는 나라의 재산이라 하더니 나라 전체가 관기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대궐에선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 청나라 사신들이 황제의 직서를 갖고 왔기 때문이었다. 셰셰, 제세. 세셰, 제세.